맞아.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해. 그렇다면 나도? 안녕하세요. 다나와이스 PC 부품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덕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년 특집으로 작년 1년 동안 PC 주요 부품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가격 동향을 제가 조사해왔습니다. CPU, 램, 보드, 글카, SSD, 하드 얘네들 가격은 과연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더 올라갔을까요? 자, 먼저 인텔 CPU입니다. 인텔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톤 터치를 잘했다. 가격 그래프 보실게요. 자, 상대적으로 시장 반응이 좋았고 경쟁사의 추격이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가진 않았네요. 12세대 제품들은 봄, 여름에는 좀 싸지다가 가을에 환율 오르면서 가격이 쭉 하고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이때 인텔 본사가 자기들 12세대에 우리 가격 올릴 거야 하면서 대놓고 올린 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가격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13세대가 딱 나와가지고 12세대 가격 올라간 거랑 13세대랑 고점에서 바톤 터치를 했죠. 그리고 그 후로는 가격이 12세대는 약간 다운된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1월 지금 요즘은 이제 마지막 남은 재고 정리 세일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에 새로 출시한 13세대 얘네들은 출시 가격이 좀 많이 비쌌죠. 그래서 욕을 먹었습니다. 환율이 그때 엄청 비쌌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비싸면 욕 먹어야죠. 그 후로는 환율이 좀 잡히면서 연말로 오면서 가격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요즘 인텔은 아마도 AMD가 라이젠 7000X3D 모델을 내놓는 거를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라이젠 7000X3D가 성능이 굉장히 좋고 가격이 싸면은 인텔도 그거에 대항해야 되니까 가격을 좀 내려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다음 컴퓨터 조립할 때 인텔 CPU를 쓰려고 생각하신다면 라이젠 7000X3D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좋은 가격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인텔도 저렴해지고, 인텔이 가격을 내리면 AMD도 질 수 없으니까 또 저렴해질 거고, 소비자는 저렴해진 CPU를 사서 기분이 좋고, 인텔 AMD는 CPU랑 메인보드 많이 팔아서 기분이 좋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세계가 다음은 AMD CPU입니다. AMD는 한마디로 메인보드에 웃다가 메인보드에 울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2020년에 라이젠 5000번 때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AMD가 우주 최강이었거든요. 나오자마자 인텔 10세대 뚝배기 바로 부셔버리고 인텔이 놀래가지고 11세대 급하게 출시했는데 11세대가 와 싸우자 하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뚝배기 또 바로 터지고, 라이젠 5000번 때가 여러분 혼자서 인텔의 10세대, 11세대 두 세대를 골로 보내버렸었죠. 그러다가 인텔 12세대 나오면서 점점 밀리게 된 상황입니다. 자, 가격 볼게요. 그래프 렛츠고. 표랑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격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신제품이 없었고 오래된 제품으로 인텔 12세대, 13세대를 계속 상대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AMD는 가격을 내려가지고 가성비로 승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환율로 난리 났던 가을에도 AMD CPU들은 가격 변동이 별로 없는 걸 볼 수 있죠. 환율이 엄청 올랐지만 이때 AMD가 그걸 다 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국내 재고로 버텼거나 아니면 도입 물량을 손해보면서 팔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제품별로는 5600G는 무려 마이너스 45%네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대표 제품 5600X도 마이너스 37%, 엄청 싸졌죠. 요즘은 5600X가 17만원대 정도 나오고 5600은 더 싸죠. 얘네들이 나온 지 좀 오래된 아키텍처긴 하지만 성능이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구형 메인보드랑 얘네들을 적당히 조합하면은 여전히 게임용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습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가성비 게임 버체 맞추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이 골아픈 문제는 뭐냐면 라이젠 7000번대인데 코드네임은 라이젠 라파엘이라고 하죠. 얘네가 신제품인데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일단 출시 가격이 좀 비싸게 잡혔어요. 왜냐면 얘도 출시할 때 13세대처럼 환율 엄청 오르고 있을 때 출시해가지고 그걸로 계산하니까 정가가 엄청 비싼 거지. 그 후로 환율이 좀 내려가면서 7000번대 가격도 좀 한 15% 정도 내렸죠. 보시면은 아 이제 좀 살만하네 싶었는데 이때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메인보드입니다. 네, 메인보드. 작년 4분기에 연말 PC시장 분위기를 약간 다운시킨 부품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죠. 작년 하반기 상황이 어땠냐면요. 인텔 13세대 나왔죠. AMD는 라이젠 7000번대 나왔죠. 지포스는 RTX 4090, 4080 나왔죠. 라데온은 7900 XTX 나왔죠. CPU, 글카 4대 천왕이 전부 동시에 차세대 제품을 다 출시를 한 거예요. 세대 교체의 황금 타이밍이 왔다. 이번에 바꾸면 최소 5년 동안은 뽕 뽑는다.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대감이 증발돼 버렸어요. 왜일까요? 메인보드가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세대 CPU가 나오면 차세대 메인보드도 같이 나오죠. 보통은 예전 세대 메인보드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싼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메인보드들이
PCI 익스프레스 젠 5를 지원한다. 전원부 우리 빵빵하게 업그레이드 했어. M.2 지원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돼. 이러면서 우린 신기술 많이 넣었으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 버렸네. 그러면서 제품들의 MSRP, 권장 소비자 가격을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자, 표를 보면 인텔 Z690은 평균 38만원에 팔렸는데 다음 세대 Z790은 얼마입니까? 50만원 나오고 있죠, 평균. AMD X570은 평균 34만원, 다음 세대 X670은 평균 46만원. 둘 다, 인텔, AMD 둘 다 거의 30%씩 올라갔어요. 30%? 30%? 좀 센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환율이 요즘 뭐 좀 오른 것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환율 인상분을 빼도 20%씩 올랐다고 보여지고, 이게 소비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됐습니다. 아래급 보드는 체감상 더 많이 올랐죠. 예전에 B550 메인보드 최저가는 한 10만원대 초중반이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B650은 지금 최저가가 20만원이 넘어요. 라이젠 5600이 16만원, 거기다가 12만원짜리 B550 이러면 한 28만원에 30만원 정도면 CPU 보드 구매할 수 있는데, 새로 나온 거는 라이젠 7600이 30만원이고 보드도 최저가가 22만원이니까 B650 하면은 합하면 52만원이에요. CPU 보드 가격이 거의 2배쯤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인텔은 구형 메인보드의 13세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AMD 라이젠 7000 시리즈는 메인보드도 새 걸로 바꿔야 돼요.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더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좀 활성화되려면 신제품 보드들 가격을 좀 내리거나, 아니면 칩셋은 최신 칩셋 B50 같은 거 그대로 쓰고, 하지만 고사양 옵션은 좀 빼가지고 가격을 낮춘 새로운 메인보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도 듣고 가시죠. 램입니다. 램은 역대 최저가 시즌이 왔어요. 와, 다른 부품들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본체 조립비 올랐어? 야, 비켜, 내가 해결해줄게 하고 램이 좀 커버해주는 그림이 연출됐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1년 내내 가격이 내려갔어요. 작년 1분기 때 잠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하면서 언론에 기사가 좀 나오더니 가격이 잠깐 오른 적도 있는데요. 뚜껑 따고 보니까 뭐 슈퍼 사이클은 무슨 슈퍼 사이클이요. 알고 보니 슈퍼 불경기였죠. 그래서 그동안 D램 모듈 제조사들이 많이 찍어낸 D램들이 다 재고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1년 내내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DDR4 메모리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0% 이상 싸졌고요. 이제 삼성전자 DDR4 8GB 램은 하나에 25,000원도 안 해요. 지금 이 시간 단화 최저가를 좀 봤더니 한 21,000원대, 22,00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DDR4 램값 엄청 비쌀 때 8기가 2개를 이제 18만원 주고 사가지고 업그레이드 했었는데, 이제 2개가 4만 몇천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램값이라는 게 굉장히 이 무슨 다금바리 횟감도 아니고 말이죠. 시가다. 도매 시장 업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물건이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DDR5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DDR5는 처음에 16기가만 팔았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4월에 한 15만 6천원 정도, 그러다가 12월에는 6만 7천원, 마이너스 57%. 거의 박살이 났죠. 실시간 최저가는 더 싸요. 한 5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DDR4라고 해도 믿겠네. 그도 그렇지, 이게 안 팔려도 너무너무 안 팔리니까 찍어내는 건 엄청 찍어냈는데 DDR5가 아예 안 팔려버리는 거지. 왜 안 팔릴까요? DDR5 꼽아야 되는 신제품 메인보드가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메인보드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꼽는 DDR5도 안 팔리지. 재고가 계속 쌓이고. 그래서 전망을 하자면 이 메모리 가격은 적어도 올해 1분기까지는 계속 약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국내외 유명한 언론사들, IT 전문 매거진들이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죠. 당분간은 메모리 가격이 저렴할 것이다. 이 시기를 여러분 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시다고요? 바로 지르세요. 괜찮습니다. 약간 더 내려갈 가능성도 뭐 있긴 있지만은 이미 역대 최저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내려가도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자, 다음은 글카입니다. 글카 부분은 할 말이 좀 많으니까 각 잡고 봐주세요. 먼저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는 싸졌지만 비싸졌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부터 보실게요. 렛츠고. 와, 이거 뭐 엄청 떨어진 것 같죠? 등락률을 보세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서 전 국민이 3080 장착하고 그러는 세상이 왔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이 표는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채굴장에 끌려가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때가 1월인데 그 가격 제일 높을 때가 지금 이 표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엄청 가격이 떨어진 걸로 보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인 때문에 비싸던 시기는 완전히 비정상 가격이기 때문에 통계에 잡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제일 비싸던 1월, 2월, 3월은 지워버렸고요. 자, 4월부터 시작하는 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가격 내려가는 정도가 좀 정상적인 수치가 됐죠. 1650 슈퍼 마이너스 24, 3050 마이너스 27% 정도. 뭐 그래도 엄청 내려간 것처럼 보이네. 좀 더 뒤로 밀었어야 되나? 자, 아무튼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엄청 내려간 것처럼 통계에 잡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이만큼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글카가 아직도 좀 비싼데 이렇게 느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RTX 3080 조만간 뭐 단종되긴 하겠지만 이거 아직도 신제품은 10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죠. 2년 전에 100만원에 팔던 건데 2년 뒤에 심지어 다음 세대 RTX 4080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직도 2년 전 가격에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RTX 4080은 얼마죠? 180만원, 190만원. 자, 그리고 RTX 3050, 야 너는 지금 보급형이잖아. 예전으로 치면은 얘는 지금 GTX 1050 수준인 건데, 그때 1050은 한 $150도 안 되는 보급형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야 RTX는 막 고급형이야 하면서 이 3050을 $249에 딱 팔아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세금이랑 환율이랑 더하고 나니까 이게 뭐 고사양 게임 프로 HD에서 풀옵션도 간당간당한 애가 4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거는 좀 실드 치기가 어렵다. 이게 엔비디아의 가격 정책 자체가 좀 문제인 느낌이 들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얘는 좀 더 맞아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죠. RTX 4080 출시 후 지금까지 가격 별로 안 변했습니다. 이 4080은 초반에 여론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경쟁 제품인 라데온 7900 XTX가 잘 나왔으면 아마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7900 XTX가 좀 삽질을 하면서 4080 가격 내려가는 걸 딱 멈춰버렸죠. RTX 3080의 후속작이지만 가격은 전혀 비슷하지 않은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기존 라인업인 RTX 3080이 한 100만원에 이 정도 성능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인 4080은 한 105만원에서 110만원에서 좀 더 좋은 성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RTX 4080은 성능이 3080보다 50%가 좋으니까 가격도 50% 비싸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이제 새로 위쪽으로 끼워 넣는 거죠.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애들 위에다가 이게 올려두는 방식.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세대 제품의 성능이 오르면은 그만큼 성능만큼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RTX 4090이 지금 250만 원인데 나중에 5090 나올 때 성능이 50% 더 좋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5090 380만 원에 팔아야 돼요. 이게 아무리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걸 막으려면 경쟁사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TX 4090은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엄청 좋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성능으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풀칩도 아니야. 엔비디아가 마음만 먹으면 성능을 더 올려가지고 더 좋은 제품이 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경쟁 제품이 없으니까 너네들은 내가 오른손 하나만 써도 이긴다, 이런 느낌으로 딱 군림하고 있는 거죠. 가격도 독보적인데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이 가성비 좋다고 말 나오는 RTX 4090 조만간 평균 단가는 한 250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코인 캘 것도 없는데 MSRP랑 비교해보면 지금 가격이 약간 리저너블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RTX 4090 중에서 저가형은 이제 250만원 아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240만원대, 230만원대도 있어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내려가서 4080, 4070 Ti 가격에도 좀 압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라데온 그래픽 카드입니다. 라데온은 좋은 가성비 하지만 안내발을 금지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부터 봅시다. 표 주세요. 렛츠고. 표 보시면 라데온도 가격 많이 내려갔죠. 코인 한창일 때랑 비교하면 한 마이너스 40%에서 50%. 그 중에서도 6700XT에는 마이너스 66%? 야, 이거 뭐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는 거야? 성능이 얘는 3060 Ti랑 비슷한 정도인데 가성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픽카드 구매하실 분들 지금 시점에 저거 구매하시면 좀 괜찮겠네요. 자, 아무튼 라데온도 이 코인 광풍 시기를 삭제하고 봐야겠죠. 제가 삭제한 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한 30%, 40% 이 정도 가격이 내려간 걸로 나오고, 지포스에 비해서 얘네들은 일단 브랜드 이미지가 열세고 레이트레이싱 적용하면 좀 부족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동급 지포스 모델보다는 가격을 좀 더 내려서 팔고 있는 걸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레이트레이싱은 딱히 뭐 굳이 추구하지 않아, 가성비를 더 추구해, 이런 분들은 라데온 그래픽카드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거 6000번대 제품들, 특히 6700XT가 지금 시점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는 섭소인데 뭐 좀 더 내려갈 건지 여러분들 관망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나머지들은.
근데 이제 AMD는 새로 나온 7900XTX, 7900XT 얘네들이 좀 골치가 아파요. 성능은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깡성능으로는 7900XTX는 4080이랑 경쟁을 하고 XT는 4070ti랑 경쟁을 하고 있죠. 레이트레이싱이랑 전력 소모가 좀 약점이라서 가격이 좀 반영을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동급 모델들보다 가격이 더 싸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출시 전에 기대감을 너무 올려놔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출시 후에 이 기대치보다는 좀 약한데 하면서 좀 실망을 해버린 게 좀 뼈 아팠죠. 자, 이 그래픽 카드는요 일종의 사치품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수치 다 따지고 벤치마크 점수 다 따져가지고 내가 가진 돈이 6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나는 이런 게임을 할 건데 이 게임은 이게 좋고 최고의 가성비는 뭘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냥 이미지를 보고 구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60만 원이니까 지포스 60만 원짜리 사야지, 그냥 이렇게 사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미지 싸움에서 RTX 4000 시리즈한테 라데온 7000 시리즈가 또 졌다, 이 밀리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AMD 본사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줘가지고 한 120, 130 정도에 걸리면은 평가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쯤에서 기분 좋은 소식도 한번 보고 가야죠. 자, SSD입니다. 자, 램값 박살났다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SSD도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예, 그래프 렛츠고. 자, SSD는요 1년 내내 스무스하게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 만에 한 15%, 20% 정도 싸졌고요. 중간중간 계속 특가도 뜨고 했었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체감하는 SSD 구매 가격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나 그래프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예, 좀 좋은 1테라 제품들 대충 한 10만원대 초중반에서 구매 가능하셨을 거고요. 디램리스 PCI 익스프레스 3세대 제품들은 꽤 평이 괜찮은 애들도 1테라 한 9만원, 한 10만원 이 정도에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엄청 고급형으로 취급해가지고 가격이 엄청 비싸던 PCI 익스프레스 젠4 제품들, 얘네들도 이제 보급형 시장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기분 좋은 점이었습니다. D램 없는 PCI 4세대 제품들은 한 10만원대 초반, D램이 있는 PCI 4세대 제품들은 한 10만원대 중후반 이렇게 걸렸었는데, 예전에는 얘네들 한 30만원 넘고 그랬거든요. 많이 싸진 거죠. 이제 PCI 익스프레스 젠5 지원하는 제품들도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이 4세대 제품들은 고급형은 5세대한테 자리를 내줘야죠. 예, 그리고 4세대 제품들은 조만간 이 메인스트림으로 내려와서 더 저렴하게 팔아줬으면 합니다. 자, SATA 인터페이스 쓰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인하가 약간 더딘 것처럼 보이죠. 500기가는 마이너스 12%, 1테라는 마이너스 4% 정도. 물론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평균적으로는 이렇고, 아무래도 대세가 M.2 NVMe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SATA SSD는 필수품보다는 이제 기호품 정도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드입니다. 하드는 한마디로 백업 보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나와 내부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IDC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를 봐도 이제 SSD가 하드보다 더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작년에 하드디스크 제조사들이 하드디스크 출하한 수량이 1년 만에 마이너스 40% 정도 떨어졌다 그러죠. 네,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SSD 가격이 몇 년 만에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의 위치가 지금 많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있죠. 자, 그런 위기의 상황이면 가격이 더 싸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평균 거래 가격은 10%에서 20%씩 올랐습니다. 자, 왜일까요? 하드도 이제 필수품이 아니라 백업용 기호품의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판매량이 확 줄고 있는데 만드는데 돈은 얘가 SSD보다 더 많이 들죠. 하드는 안쪽에 보면은 복잡한 기계식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어느 수준 이하로는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 와중에 SSD는 이제 저가형이 1테라에 10만원 정도도 안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드도 생존하려면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격 대비 제공 용량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원래는 적당히 비율을 맞추고 있었는데 말이죠. SSD가 최근에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싸졌어요. 싸져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1테라 SSD를 부담 없이 사게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드가 지금 판매량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하드는 이제 완전 멸망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나스나 CCTV나 뭐 이런 곳에 쓰는 용도로는 점점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스에 장착해가지고 개인이 가끔 파일을 업다운하는 뭐 일종의 개인용 콜드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거, 이건 점점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 많이들 맞추고 계시죠? 그리고 CCTV 저장용으로는 뭐 여전히 대안이 없고, 영상이나 사진도 이제 여러분들 용량이 엄청나죠? 촬영본을 보관하는 소스 보관용 스토리지로도 뭐 아직은 SSD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용도로 특화해가지고 제품이 계속 개발될 것 같아요. 내구성을 더 강화한 하드 고급 제품들도 요즘 나오는 추세고,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드 만드는 업체들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쪽이다 하고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2022년 PC 부품들의 가격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 램, SSD가 여전히 최저가 시즌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CPU는 AMD가 2월에 라이젠 7000 시리즈 3D 캐시 모델을 출시하면 경쟁이 한 번 더 심해지면서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도 그동안 너무 비싸가지고 안 팔렸던 감이 있죠. 재고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는 가격이 착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고급형 칩셋 보드들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랑 메인보드가 저렴해진다면 역대급 가성비 시즌이 올해 1분기, 2분기 사이에 올 수도 있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기 카드를 누르셔가지고 제가 작성한 가격 동향 기사 버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고요. 지금까지 다나와 덕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